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경기도 파주을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하려 하자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한 사실을 단독 취재한 특종 뉴스를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보안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검찰이 추가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4.15 총선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일단 제동을 걸고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4.15 총선 관련 고소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 보안을 지시한 것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순월TV 취재 결과 검찰,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경찰서에 대해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용호 후보와 박 후보의 고소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파주시 성관이 사무국장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파주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보안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박용호 후보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원 고양지원에서 실시된 대법원 주간 재검표에서 화살표 투표지나 배춧잎 투표지 같은 정상 투표지로 보기 어려운 이상한 투표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특히 투표 당일 투표록에 기재되었던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투표지 약 20장이 재검표장에서는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2022년 8월 22일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2일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정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당시 집권 세력이 강행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넘겼는데 파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고소인 조사는 했는데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고 거기에 투표록 작성자 같은 고소인이 꼭 수사 과정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던 참고인 조사도 일절하지 않은 채 수사 종결 결정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변호인에게 이 건은 재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당연히 고소인인 박용호 후보나 고소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납득할 리가 없지요. 이에 따라서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은 지 열흘 만인 2022년 11월 24일 지난해 11월 24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즉 2022년 12월 29일 파주경찰서에 이 고소사건을 추가로 더 수사하라고 보안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 보안수사를 경찰에 지시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경찰이 피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너무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이 경찰은 물론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서 아마 경찰에 보안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자 고소인인 박용호 후보와 고소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그러니까 2023년 1월 25일 이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보충한 서면을 고양지청과 파주경찰서에 각각 보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여러 가지 흐름을 감안해서 경찰이 보안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그 경찰의 보안수사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 지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및 경찰의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고소인과 고소대리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파주 을 재검표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고소가 이루어졌고 또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지시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22일 박용호 후보가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을 때의 고소장 전문과 최근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 이후 이 신청 사유 상세 보충 서면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당시 재검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파주을 재검표 직후에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권선월TV가 그 당시에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고소장에 담겨있고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호 후보가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해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은 파주시 성관이 사무국장과 성명 불상자입니다. 고소장에서 박용호 후보는 자신을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파주 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578표 중 39,588표를 득표하여 48,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경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15일 투표 당일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 기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일 파주을 지역구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됐다. 이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4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그 후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한 건 있다. 이런 내용이 당일 투표록에 기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실시된 재검표 때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검표 검정에 대한 대법원 검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내에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이 시행됐고 그에 대해 법원 검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서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 금촌 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당일 투표록에는 분명히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들이 발견돼서 그런 게 발견됐다고 투표록에 기재가 됐는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 재검표장에서는 그 투표록에 기재된 문제의 투표지들이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는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오히려 금촌 3동 그러니까 아까 문제의 해당 지역은 금촌 2동이었습니다. 그 금촌 2동이 아닌 금촌 3동 6투표구 투표지 중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약 10장 이상 나타나서 검정조서에 기재됐다.
금천 3동 투표록에는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의 금천 2동 말고 금천 3동에서 오히려 투표록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막상 재검표를 해보니까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됐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그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어서 고소장에 따르면 또 위검정조서에 따르면 오히려 월롱면 2투표구 투표지 중에는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3장 나타나서 검정조서에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됐다. 월롱면 2투표소 투표록에는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고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원래 경어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는 평어체로 바꿔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와 같이 금천 2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이는 이미 투표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기에 투표록 중 특기사항란에 기재되게 된 것이라 봄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1년 번호지 미절치 한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2021년 11월 12일 시행된 위지역구 재검표 검정에서는 금천 2동 2투표소 투표지들 중에서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 투표지들과 1년 번호가 절치되지 않은 한 건의 투표지가 나타나야 마땅하다. 일례로 금천 4동 6투표구의 경우 약 10장의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투표지도 발견되어 검정조서에 기재됐다. 또 월롱면 2투표구의 경우 1년 번호 절취 없이 보관된 투표지 3매가 발견돼 검정조서에 기재되고 사진으로 남겨졌다. 즉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1년 번호가 미절취된 투표지들의 경우 재검표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고 검정조서에 기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천 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재되었던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투표지 중 단 한 장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금천 2동 2투표구 투표지라며 나타난 투표지들이 2020년 4월 15일 금천 2동 2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된 투표지들이 아니라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은 이어서 금천 2동 2투표구 선거인 명부 훼손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검표장에 나타난 금천 2동 2투표구 투표지들의 진정성 여부는 봉인된 USB에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재검표 과정에서 생성된 금천 2동 2투표구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조사했을 때 해시값 비교 등을 통해 디지털 기록의 온전성, 무결성이 확인되는 채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약 20장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한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재검표 과정에 금천 2동 2투표구 투표지라며 반입된 투표지들은 통째로 금천 2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날인이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투표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 보존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위조 투표지들로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한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위조 과정에서 미처 금천 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 기재와 같은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탓으로 여겨진다.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 보존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 보존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소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이 금천 2동 이 투표의 문제에 이어서 문산읍 관내 사전 투표지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 10일 재검표 검증에 대한 대법원 검정조서의 기재 이렇게 뜬 다음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장소에서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이 시행됐고 그에 대해 법원 검정조서가 작성됐다면서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에서 문산읍 관내 사전투표지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상성이 발견됐다면서 먼저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의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중간 부분이 이중으로 인쇄되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의 상단 부분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살표 투표지죠. 또 관내 사전 문산읍 박정 후보 투표지 중 투표지 한 묶음 중 21장, 24장, 26장에 대하여 좌우 간격이 상이하고 쏠림 현상이 있어 그중 한 장에 대해 감정을 요한다. 박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또 관내 사전 문산읍 박용호 후보의 투표지 6묶음에 대해 하단에 줄무늬 띠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힌 다음에 투표지 묶음의 하단에 줄무늬 띠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양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긴 자국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문산읍 관내 사전 투표지들에서는 투표지 묶음의 하단에 줄무늬 띠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양이 나타났다면서 관련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정조서에 따르면 피고 대리인 그러니까 선관위 대리인은 이를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가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스택 끝부분에 부딪히면서 생긴 자국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너무나 정연하게 단속적인 이 줄무늬 띠는 인쇄재단 혹은 위조투표지 급조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중 인쇄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도 위조투표지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이상투표지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면서 수많은 이상현상과 이상투표지들이 재검표 검정 현장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진정성이 극히 의심되는 것들이고 특히 이런 문제가 되는 투표지 중에 상당수는 문산읍 관내 사전투표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15 총선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전투표 문제죠. 그런 부분이 파주월 선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재검표 과정에서 문산읍 사전투표소 사전투표록을 확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상투표지들은 실제로 투표된 진정한 투표지들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소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정조서에 재판부에서 위주장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 중 하단 부분의 비례대표 투표지의 중간 부분이 이중으로 인쇄된 투표지가 2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 사전투표록에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의 사전투표록을 확인한 바 특이사항으로 출력 분량으로 총 6매가 재발급된 사례는 있으나 이 사유는 없음을 확인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러면서 출력 분량도 재발급되고 총 6매나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화살표 투표지나 배춧잎 투표지와 같이 너무나 편하게 이상한 투표지들이 투표록에 기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이 사건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산읍 관내 사전 투표지 중 이상 투표지들은 실제로 투표되었던 진정한 투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또 긴급 압수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기존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고소인 박용호는 8,981표의 차이로 낙선했다. 이제 새롭게 약 4,500표 이상 투표지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면 선관위의 발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파주월 지역구 선거구 선거 무효와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면서 더욱 중요하게는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그 범죄의 심각성이 최고로 중대하다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이어서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 또 국과수 감정 분석 의뢰의 필요성,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촉구했는데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에서는 2020년 4월 15일 금천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손글씨를 기재한 투표관리관 또는 사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 재검표 과정 중 금천 2동 2투표구 재검표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 4.15 총선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 관련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지역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관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투표지들이 증거 보존되기 전 그 투표지들이 온전성과 무결성의 원칙에 따라 보관 관리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엄격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경찰, 그러니까 파주경찰서는 이런 참고인 조사라든지 혹은 피고소인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불송치 결정, 사건 종결 결정을 내리려다 검찰의 제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은 고소장의 결론, 결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의 경우 2020년 4.15 선거의 무결성, 공정성, 불법성, 유무효에 대해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금천 2동 제2투표소 관련 사안의 경우 단순한 마음으로 새롭고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를 응시할 태세가 필요하다. 2020년 4.15 본투표 당일 손글씨로 적은 투표록의 기재가 과연 틀리겠는가? 아니라면 재검표 현장에서 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들이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권적인 조사와 확인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1차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대상이 투표지와 이미지 파일 USB로 선관위와 대법원에 이미 보관되어 있다.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의 범죄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간섭을 물리치고 범죄 규명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인 박용호 후보와 고소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 2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파주경찰서에 각각 보낸 이 신청 사유 상세 보충 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지 작출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된다는 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 투표지라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투표지들은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인이라는 관인이 상단 우측에 찍혀있고 하단 좌측에 해당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투표관리라는 직무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다. 위조에 해당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이 사건 피의자들이 불법하게 관인과 투표관리관인을 위조하여 위 투표지를 작출한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공무원이 진정하게 날인하였으나 기표를 진정한 유권자의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실행하여 가짜 투표지를 작출한 경우 이 또한 최소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률 용어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벌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와 같이 금천 2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이는 이미 투표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기에 투표록 중 특기사항란에 기재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1년 번호지 미절치 한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2021년 11월 12일 시행된 위지역구 재검표 검정에서는 금천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 중에서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 투표지들과 1년 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한 건의 투표지가 나타나야 마땅하다. 일례로 금천 3동 6투표구의 경우 약 10장의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투표지도 발견되어 검정조서에 기재된 바 있다. 또한 월롱면 2투표구의 경우 1년 번호 절취 없이 보관된 투표지 3매가 발견되어 검정조서에 기재됐고 사진으로 남겨졌다.
즉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됐거나 1년 번호가 미절취된 투표지들의 경우 재검표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고 검정조서에 기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촌 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재되었던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투표지 중 단 한 장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투표 당일 투표록에 이상한 투표지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재검표 하니까 아예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명백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자기 머리를 의심해 봐야 될 일이죠. 보충 서면을 추가로 살펴봅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검표장에 금촌 2동 2투표구 투표지라며 나타난 투표지들이 2020년 4월 15일 금촌 2동 2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된 투표지들이 아니라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금촌 2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통해 2020년 4월 15일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와 같이 금촌 2동 2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이는 이미 투표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만에 하나 이제 와서 위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또는 투표록 기재자가 투표록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자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추궁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거 없이는 결코 쉽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사건을 덮는 행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거대한 범죄가 규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봉인되어 있는 USB에 대한 포렌식과 고소인 입회하의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만일 투표록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의 진술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면 봉인되어 있는 USB에 대한 포렌식과 고소인 입회하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투표록 기재와 같은 이상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도 나타났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검표 검정조서 기재와 같이 재검표 검정 시 위투표록 기재와 같은 이상 투표지들은 목격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재검표 당시 제작되고 봉인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엄격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인이 입회 가능한 객관적 검정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세히 보충하는 서면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만일 이미지 파일에 투표록 기재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면 왜 재검표 기일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1. 2020년 4월 15일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대조 2. 재검표 당시 해당 투표지들을 재검표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이러한 이상 투표지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파주월 재검표를 통해 쏟아진 객관적 이상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든 공언은 다 빈말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검사와 조사관들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고 규명돼야 하는 국가흥망의 중대사를 끝까지 감당해 줄 것을 간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번 사건의 고소장 및 추가로 필요한 보충 서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은 박용호 후보 그리고 고소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 파주월 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실 파주월 재검표에서는 그 어떤 선거구보다도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화살표 투표지가 발견된 것도 바로 파주월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선거일 당일 투표록에 기재됐던 게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 대략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검찰도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